마감 전략 A 플러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소연입니다. 확실히 오후장 되면 오전장과는 확연하게 좀 분위기 바뀝니다. 최근 한 달여간 혹은 그 이상 계속 반복되는 현상인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가 1% 넘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상승폭 다 반납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강한 종목은 없느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면세점이나 화장품을 비롯한 중국 관련 소비주들 강하고요. 수소차 관련주들, 남북 경협주들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쪽은 있기 마련이고 그 가운데서 또 현명한 전략 챙겨봐야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 것인가 마무리 전략 저희와 함께 또 챙겨보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대체 어떤 이유로 움직였을까요? 특징주 정리하겠습니다. 돼지고기 관련주 먼저 볼까요? 한동안 참 소외됐었던 종목들이었는데요. 최근 들어 부각되는 이유가 돼지고기 값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 중국에서 발생한 그 돼지 콜레라를 기점으로 해서요. 국제 선물 이 돈육 가격이 치솟기 시작하는데 이제 머지않아 우리 국내 소비자들도 이걸 느끼게 될까요? 어쨌든 뉴스화되면서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 우리손 FNG 그리고 이지바이오 등등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이고요. 다음은 바이오 하나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입니다. 최근 바이오주들 참 들썩들썩거리는데요. 이 종목은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세, 7거래일 동안 올라간 폭이 40%가 넘어갑니다. 진짜 많이 올라갑니다. 오늘도 6% 넘는 상승 진행되고요. 이중 항체, 하나의 단백질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부위에 결합하는 그 항체 기술을 이용해서 불치해병이라고 불리는 파킨스병을 치료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덧 3만 원 선도 뚫었네요. 38,000원이고요. 한미약품은 오늘 시장에서 소외받는 대표 바이오주입니다. 3% 가까이 밀려나고 있는 모습. 미국 파트너사가 롤룬티스의 FDA 허가 신청을 취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이로 인한 주가 급락 영향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내놓고 있고요. 실제로도 오늘 시장에서 엄청난 급락세라고 판단하기는 좀 무리 있지 않을까요? 지금 한 46만 8,500원대 놓여 있는 모습인데요. 내일장 그 후도 한번 챙겨봐야 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이 돌아야겠죠? 1분기 실적이 반도체 업체 그동안 많이 고점 논란도 많았고 이제 실적 부진할 것이다 얘기 참 많았습니다. 실적이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못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SK하이닉스 실적이요. 이런 얘기들 속에 지금은 약보합선 크게 놀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사봐도 될까? 그 관점에서 한번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세계 벤치마크 지수가 이제 정기 변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 벤치마크 지수 코스피 200 지수에 신세계 인터랑 휠라코리아랑 새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개별적인 긍정적인 뉴스들도 참 많았고 이런 정기 변경 편입주라는 이슈도 있겠고 앞으로 긍정적으로 더 봐도 될까? 물론 당연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더 개선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될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주 보겠습니다. 오늘 일제히 강한 모습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죠. 한국과 중국 간의 항공 당국이 회담을 열어서요. 이 두 나라를 오고 가는 여객 운수권을 늘리기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비행기가 더 자주 날아다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여객도 물론이고 화물 운송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대표 국적사보다는 저비용 항공사가 유리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요. 항공주에 대한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관련해서요. 오늘 면세점주도 날아갑니다. 신세계가 7%대, 호텔신라 6%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뒤늦게 뛰어든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작은 면세점 업장들도 강세를 보여줍니다. 중국인 관광객들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면세점 업체들 실적 잘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스물스물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면세점주에 대한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유한태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뭐 면세점주도 그렇고 화장품주도 그렇고 중국 관련 이 소비주들 강합니다. 면세점주 집중을 해볼게요. 이제 좋은 얘기들이 들러오기 시작하는데 관심도도 괜찮을까요? 네, 뭐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 중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 계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소비를 하는지 이 부분도 참 중요하게 될 텐데요. 사실 주말에 2월 달 이제 국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지금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세점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사실 1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우려감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1월 달 잘 나왔었고요. 2월 달 역시나 고성장세를 좀 지속을 하게 되면서 이 많이 늘어난 중국인 관광객들이 소비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국내 면세점 매출을 좀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전년 대비했을 때 한 30% 이상 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37%까지도 더욱더 전년 대비 많이 매출액을 늘리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소비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리고 항공 노선도 사실 중국과 더욱더 많은 이 운항이 증편이 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3월 달 그리고 나아가서는 뭐 2분기, 3분기까지도 계속적으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좀 증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면세점 상위 3개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 이미 전년도 매출액 대비 상당 부분 더 뛰어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확실히 이 중국 관련된 이 면세점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업체들이라든지 확실히 좀 관심을 깊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많을 거예요.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뭐 전체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이 중에서 제일 좋다라고 보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면세 업체들 중에서요 신세계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면세점 업체들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실적 컨센서스나 이런 부분이 많이 보수적으로 1분기에 좀 잡혔던 부분이 많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면세점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이 고성장세를 보이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실적의 추정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에 따른다면 워낙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이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리레이팅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공격적인 이제 면세점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조금 더 타 업체 대비했을 때 이러한 탄력도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찍을게요. 네. 좋아요 찍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작년 하반기에 뭐 대부분의 뭐 면세점 업체들이 그랬겠지만 많이 가격 조정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 어느 정도 선까지 좀 치솟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세요? 사실 지금 47만 5천 원까지도 일단 맨 처음에 고가를 형성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한 32만 원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당연히 1차 목표가는 이 부분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36만 5천 원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매출 컨센서스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상향이 되게 된다라면 당연히 이 36만 5천 원의 이 가격은 충분히 돌파를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 예, 저 구간도 꼭 기억을 해둡니다. 다음도 비슷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항공주 볼 건데요. 오늘 잡힌 이슈가 이겁니다. 중국 항공 노선이 추가적으로 이제 확대가 된다라는 얘기. 중국인들 많이 오려면 나르는 이 여객기가 많아야 되는데 이게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쪽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까? 항공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요 근래 좀 안 좋았던 얘기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 뭐 이 면허를 추가적으로 이제 발급을 하게 되면서 경쟁 심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랬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잉 737 맥스 같은 경우에 이 전 세계에서 좀 운항 중단의 결정이 내리게 되면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스타항공이 이제 이 보잉 737 관련돼서 운항 중단을 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그것을 도입하려고 했던 업체들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항공주에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 한중 회담에서 사실 항공주 전반적으로 조금 호재성 뉴스를 좀 보여줬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 이 항공편 같은 경우에 주
48회 정도가 되고 있었는데 그걸 600회 이상으로 좀 증편을 시켰었고요. 이 화물 같은 경우에도 주에 44회에서 54회까지 많은 부분 좀 늘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는 일단 5년 만에 이런 항공편을 증편을 시켰다.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시장의 파이가 더욱더 확대되는구나. 이렇게는 좀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대형 항공사 국적기라고 말할 수 있죠.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보다는 아무래도 LCC 부분이 조금 더 이 많은 부분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지금 예견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노선 관련돼서 한 80% 정도는 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독점적으로 이제 노선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그 부분 자체가 이번에 조금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 전 노선 자체가 이제 모두 다 경쟁을 하게 되는 부분으로 이제 변경이 되게 되면서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 추가적으로 수혜를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이제 항공주에 접근을 하게 될 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보다는 그 밑에 단에 있는 뭐 제주항공이라든지 진에어라든지 이 부분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항공주도 또한 좋아요를 찍고요. 네. 특히 이제 저비용 항공사 위주로의 관심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뭐 투자 관점에서도 좋다 이 말씀 주신 거 맞죠? 네, 좋아요 의견을 좀 드리는데요. 다만 이제 LCC 업체들 중에서도 제주항공이나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잉 737 관련된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연도만 하더라도 4편 이상을 보잉 737 맥스로 좀 증편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었거든요. 네. 그런 점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는 보잉 737 맥스가 향후 어떻게 이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사실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과연 더 많이 증대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시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LCC 업체 대비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네네.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상장한 뭐 에어부산 또 네네. 괜찮다고 보시는 거고요.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시장의 파이 확대 속에서는 가져갈 부분이 많다라고는 좀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LCC 업체 중에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공격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런 영업 마진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기존 업체 대비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는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갈까요? 신세계 인터내셔널하고 휠라코리아 하고요. 둘 모두 이제 공통점은 코스피 200 그 지수 정기 편입에 신규로 이제 편입되는 종목이고 둘 다 52주 신고가 지금 맞죠? 네, 맞습니다. 더 갈까요? 일단 두 종목 모두 다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이슈가 섞여서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200 편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 7개 종목이 이번에 정기 편입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업체들 지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사실 정기 편입 이후에는 패시브 자금이나 이런 추종 자금들이 많이 편입이 돼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먼저 선취배를 하려는 좀 모습을 좀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근데 같다라고 좀 과연 보여지고 이게 있고요. 1년에 매번 6월마다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이게 뭐 편입되고 반출되고 이런 것이요.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더라도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나아진 것들이 진짜 보여지나요? 나아지는 부분은 충분히 좀 존재를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코스피 200이나 이런 부분은 이 200 지수를 좀 추종하는 이 펀드들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금들이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되었을 때 이 편입 결정이 된 이후에 편입 날짜에 대부분 패시브 자금들은 이 매수로 들어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뭐 액티브 업체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매수를 하는 부분도 있었었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유통 비율이 조금 적은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더욱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도 상당 부분 조금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고요. 뭐 단순하게 그리고 지수 편입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매출액 성장이나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휠라코리아 역시나 계속적으로 매출액 성장이 국내보다는 이제 해외에서 계속적으로 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 높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감안을 하게 됐을 때 조금 더 많은 점수를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 줄 수 있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요. F&F 같은 경우에도 정기 편입이 되면서 해외에서 이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좀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아직 52주 신고가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았을 때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지금 뭐 이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는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기에는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도 괜찮다고 보세요? 이 질문을 똑같이 제가 52주 신고가 전에도 사실 좀 들었던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선 저도 조금은 망설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고 이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성에 목마른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었을 때는 매출액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더욱더 주가에 많은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정도요? 네, 좋아요. 이번에는 이 종목에도 좋아요 의견이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최근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한동안은 IT 그 반도체 부품주들 중심으로 상승세가 조금은 부각이 되곤 했었잖아요. 근데 대표 이 두 종목에는 그 매기가 영 안 쏠리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 실적도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올 거라네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급적인 논리로 움직이는 게 워낙 더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실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이제 뭐 1분기 실적 넘어서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네. 지금 요 근래 또 이 조정을 받게 되면서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더욱더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컨센서스가 좀 돌아섰거든요. 일단 이 부분을 먼저 맞는지 아닌지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컨센서스만 놓고 봤을 때 한 2조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었는데 지금 많은 증권사에서는 2조 원을 훨씬 못 미치는 한 1.2조 원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D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규 서버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천천히 이제 고객사들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재고 수준이나 이런 부분이 D램 가격을 더욱더 많이 하락을 시켰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낸드 가격도 보게 되면 공급 이제 과잉이 일어나게 되면서 생각보다 많이 이제 못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1분기 실적 매우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사실 업황이나 이런 부분이 다 안 좋다는 거는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고 그렇죠? 네.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반도체 업황이 언제 저점을 찍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한 가지 힌트를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요. 실적이 사실 발표하고 2019년도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줄지는 않았어요.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이 업황 자체가 좀 저점을 찍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힌트를 얻어 나가면서 향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좀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을 좋아요, 글쎄요, 나빠요 셋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네. 아직은 바닥이 완전히 확인 안 됐으니까 한 중간 정도로 가나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네. 조금 불안해 보이기 때문에 일단 글쎄요의 의견을 좀 드리는데요. 또 하나 이번 주에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월 21일 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 부분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이 실적을 한번 확인한 이후에 그리고 매출 가이던스나 그리고 전망 등에 대해서 한번 확인한 이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 투자 결정을 내리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전 오늘은 글쎄요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하이닉스 빼고는 전부 다 좋아요 의견 주신 것 같아서요. 내일장 탑픽으로 가자면 어떤 걸로 한번 눈여겨볼까요? 네, 저는 오늘 제시해드리는 토픽은요. 면세에서 신세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 가운데서도 신세계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할 종목입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과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